네,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한번 살펴봤습니다. 대표님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. 조선 산업에 관해서 고일지, 홀드일지, 스탑일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다른 이력이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좀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최근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졌는데 특정 섹터에 좀 국한되게 좀 빠졌던 특징이 있었다면 정책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들이 있던 거.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던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라든가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뭐 원전 산업 육성이라든가 해당된 노이즈가 특정하게 낙폭을 좀 키웠던 차이가 좀 있었고, 동조 수급으로 같이 하락했던 부분들은 뭐 반도체 2차 전지나 미국의 정책발 노이즈가 좀 일부가 있었고, 그 이외에 사실 뭐 원전이라든가 죄송합니다, 방산과 조선의 경우에는 뭐 안정적인 실적 기조, 즉 숫자가 좀 잘 나오고 있고. 네. 수주 성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, 그리고 향후에 뭐 미국의 정책 기조의 기대감들도 높은 그런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하락폭들이 좀 컸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. 조선주가 최근 한 4거래일, 오늘 좀 빼고 어제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니까 삼성중공업이 한 10%대 하락을 했고 그 이외에 한 3에서 많게는 한 9%대까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무거웠던 조선주의 상승 탄력도가 많이 지금 현재는 떨어진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만 고를 좀 외치는 이유는요. 조선업의 이 초호황기, 여기 관련된 실적의 훼손이 첫 번째 없다는 것이고, 이 수주 성과가 2024년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수주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,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내년도 선박 수요는 많이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중국같이 저가 선박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선사의 경우에는 실적의 일부 좀 훼손 내지는 뭐 수주가 좀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일부는 있지만, 우리나라 같이 현재 고부가 선박을 위주로 해서 선별 수주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수주량은 감소했지만 이익 지표는 크게 좀 훼손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, 리드 타임이라고 해서 수주로부터 인도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조선업 사이클을 보면 대형 선박 기준에서는 24개월에서 많게는 한 30개월, 그러니까 2년에서 2년 반이면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2024년도 3분기까지 찍혔던 숫자는 말 그대로 2021년도 4분기 내지는 2022년도 수주분이 올해 좀 반영된 것이고, 작년도에 수주 성과 좋았죠. 네.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좋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앞으로 2025년도와 특히 2026년도, 2027년도 기조에는 오히려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지표는 더욱더 좀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다는 그런 차이점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, 다만 우리가 이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가 환율의 하방 압력을 좀 키운다.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2년에서 2년 반 정도 있다가 대금을 좀 수취하는 일부 환차익에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이익 지표가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, 지금같이 예상과 좀 다른 이 강달러 기조가 좀 더 지속이 되는 그런 형국이라면 오히려 이 외화 환산 이익의 추가적인 반영 효과가 더욱더 이익겨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다 해서 뭐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, 1월 달에 트럼프 집권 2기가 정식적으로 좀 출범을 좀 하고 나면 아마 이 미국 안에 있는 천연가스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고, 해당되는 거는 FLNG에 대한 선박 수요가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는 있는데,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안에 있는 자원을 굉장히 좀 미국 안에서만 좀 소비하는 형태 내지는 개발을 약간 좀 보류했던 그런 형태였지만, 지금 미국에서 적극적인 자원 개발을 통해서 해당되는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겠다.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이 물가 지표를 좀 낮추는 효과로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집권의 어떤 의중이기 때문에, 그런 어떤 기대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상선이라든가 탱커선보다는 LNG 선박의 단기적인 수급 유입이 향후 한 2년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LNG 선박에 관한 수요가 늘어갈 것이다라는 건 사실 산업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. 수치적으로도 좋고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이제 좋은 면은 많은데, 시장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, 대표님. 이게 사실 뭐 정치 리스크 불거지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미국 쪽에 관한 협력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, 뭐 혹은 늦춰질 수도 있다, 그런 가능성들도 조금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? 이게 장기화가 된다는 전제라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지수가 반등하는 것도 사실 정치 리스크가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좀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.
솔직히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12월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아졌던 건 좀 맞습니다. 지난주 화요일 날 외인의 양수급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간만에 5천억 원대에 대한 코스피 매입률은 맞아요. 우리가 근래에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시그널로 해서 외인이 점진적으로 좀 유입을 좀 해준다면 2016년도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다시 커플링되는 그런 동조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계엄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사실 뭐 추세가 완전하게 좀 뒤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해당되는 탄핵 정국들이 저는 뭐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정치 리스크가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제시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뭐 비단 뭐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산업 부분 내지는 뭐 우리나라 증시의 전반적인 어떤 영향들은 조정 양상으로 좀 갈 수밖에 없었고 다만 오늘의 어떤 반등 효과들은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일부가 좀 나와지면서 반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정국에는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정치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평균적으로 3% 상승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과에 대한 동조 기조가 좀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해당되는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장기화가 된다면 우려감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은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이런 노이즈 자체는 우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내 조선사들에 관한 일감들은 계속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사실 우리가 또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고부가 가치 선박에 관한 것들이잖아요.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없이 국내가 확실히 좀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, 대표님? 네, 일단은 뭐 LNG 선박의 경우에는 사실 경쟁 요소가 되는 건 맞죠. 왜냐하면 중국도 도크라든가 이제 규모에 있어서는 뭐 국내보다는 뭐 중국도 굉장히 좀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맞고 다만 이제 선박의 수주 관점에서는 뭐 저가, 중가, 고가를 좀 가리지 않고 막대하게 좀 받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관점,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뭐 기술의 차이는 사실 뭐 제가 명확하게 좀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선박의 수준은 가격과 좀 많은 밀접한 관계가 좀 있죠. 전체적인 어떤 이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값싸게 좀 배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선사들의 좀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정책 수혜의 기대감을 좀 받는다는 요인들은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이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하면 강할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.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준은 한국으로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내지는 수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조선업 오늘 시장에서는 탄력이 좋습니다.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.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많은 조선 관련 주 중에 대표님의 키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. 대표님. 네, 일단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조선업의 경우에는 방산과 좀 연계된 그쵸. 그래서 뭐 미국의 노후 군함을 유지보수하는 MRO 사업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이 나오는 섹터가 좀 더 조선주 안에서도 희비가 약간 좀 있을 수 있고요. 천연가스 개발이라든가 석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LNG선에 관련된 수요 기대감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사실 MRO 수주보다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에 관련된 이 본격화 부분,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본다면 저는 LNG선 내지는 LNG선과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까지 같이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어서 저는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3분기에 연간 수주 목표량이 한 62%대를 지금 현재까지 좀 달성을 했고 아마 연내에 해당되는 수주 목표량을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한 상태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전체 선박 수주 물량이 3분기 기준에서 한 24척이었는데 이 중에 21척이 FLNG, 그러니까 LNG 선박을 수주했다는 것, 전체 매출 포지션의 한 87%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NG선을 좀 더 특화되고 더욱더 좀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높지 않을까. 리드타임 관점에서는 2022년도에 대한 선박 수주 물량들보다는 2023년과 2024년도 LNG선에 대한 선박 수주, 여기 관련된 단가율이라든가 신조선가 지수와 좀 연동되는 가격 지표까지 다 반영을 해보면 수익 지표는 올해보다 2026년도에 더 확실하게 좀 이익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뭐 기자재 업종에서는 저는 한화 엔진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DF 엔진이라고 불리우는
이중 연료 엔진입니다.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의 연료를 쓴다는 뜻이에요. 친환경인데 우리가 디젤 경유를 주 선박의 어떤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었죠. 이 부분 때문에 가스라든가 메탄올, 암모니아 같은 그런 것들과 그걸 좀 100% 현재 좀 쓰기에는 연비라든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요.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부 구간에서 디젤로 운용하고 정속 구간에서는 뭐 가스라든가 메탄올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엔진을 이중 연료 엔진, DF 엔진이라고 하는데 DF 엔진은 하나 엔진이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국내도 수요가 많지만 중국도 굉장히 좀 수요가 좀 많다는 차이가 좀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전반적인 수주량을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뭐 5대5 내지는 한 6대4 거의 뭐 비슷한 비율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주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황의 피해 우려도는 좀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선 하나 엔진의 경우에도 LNG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 요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에 대표님 그 조선 관련한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요. 그 지금 중국 쪽에서 2024년도에 LNG를 굉장히 많이 발주를 넣었대요. 네. 그래서 엔진이 공급 쇼티지가 올 수 있다 네.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거의 수혜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지금 단가적인 측면은 쇼티지라는 거는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변압기죠. 변압기의 경우에는 네. 2022년도부터 미국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 숫자 잘 나왔었는데 사실 AI 모멘텀들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정상화가 되는 것은 올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.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고 사상 최대 매출 달성했는데 작년에는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움직이지 못했지만 올해 그 해당되는 어떤 주가 좀 반영하는 구간이라면 전 마찬가지로 이제 DF 엔진에 관련된 쇼티지 우려가 단순하게 조선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한화 엔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누적 수주가 12년 이래 뭐 사상 최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점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확실한 좀 대안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조선주라든가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우리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이게 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을 정도로 향후에 그 괴리율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